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요즘에 업로드가 좀 많이 느려서 상당히 죄송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니까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레어한 제품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예전 추억의 아카데미 찝차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를 구한 거는 최근에 구했는데 정말 보기 힘든 제품이에요. 예전 1980년대 제가 어릴 때 이거 조립해서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구하게 되었는데 한번 같이 보려고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판은 일본 제품이에요. 일본 제품인데 이게 우리 지금 요 제품이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 요게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니찌모에서 나온 미쯔비시 지프라고 요게 원판이고, 요 보시다시피 박스 아트가 똑같습니다. 똑같죠? 저기 아저씨 굴러오는 요 아저씨하고도 저기도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저씨가 있죠. 똑같은 제품이고 내용물도 거의 똑같고 거의 아무튼 똑같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대로 같이 해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언제 나왔냐, 요거를 해외 족보를 찾아보니까 요런 박스 아트가 또 있거든요. 이런 박스도 있는데 이게 이제 1973년도 여기 1973년도라고 적혀있죠. 요 73년도에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오고 그 뒤로 해서 요게 보면 뒤로 가서 요 박스 아트로 요게 이제 1970 몇 년도에 아까 73년도 이후에 요 박스 아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 박스 아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보실 제품은 원판은 니찌모 제품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카데미 제품. 여기 보면 이제 검사필, 옛날 당시에 검사필 은색 은박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면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죠. 그리고 박스 아트는 보시다시피 여기 뒤에 또 아저씨가 하나 따로 옵니다. 여기 오프로드를 달리는데 번호판은 또 서울 7-9165라고 적혀 있네요. 서울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미쯔비시의 마크가 딱 박혀 있습니다. 여기 현대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무튼 미쯔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현대는 찝차를 거의 만들지 않고 쌍용 마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쌍용이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구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옆면을 보자면 FA13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고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고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모터도 간편하게 부착시키고 배선줄 없이 간단하게 동작이 되고 스위치는 차체 뒤에서 동작을 시킨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고, 이제 작동 이제 이게 1번이면 요거 좌우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유리창 요것도 이제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라이즈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면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이제 가격표가 3,000원이라고 붙어있죠. 이게 보니까 1986년도 광고지 보니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00원에서 2,500원 되었다가 3,000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20 스케일 레저카 시리즈 해서 소형 건전지 2개는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과학 모형 교재 협의회라고 적혀 있고 85년 적혀 있네요. 아카데미 과학 교재, 아카데미 찝차라고. 여기 또 반대편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JR3라고, 지프 JR3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니츠 모터라이즈라고 적혀 있고, 아무튼 옛날 추억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특수 기어 장치라고 또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보면 뭐 아까 전에 똑같이 적혀있고 아카데미 과학교재사라고 적혀있습니다. 아카데미 과학교재도 아니고 사라고 적혀있으면 엄청 오래된 거죠. 정확히 이 제품이 1970몇 년도에 나오긴 나왔는데 아카데미에서 정확하게 언제쯤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980년도 초반이나 중반에 이 제품을 조립하신 분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980년도 중반쯤에 이거를 이제 뭐 용돈 100원씩 모아가지고 2,000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나요. 그 추억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뭐 문방구 돌아다니면서 구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지금 현실상 문방구는 구경도 하기 힘든데 이거를 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아무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어릴 때는 이게 엄청 컸거든요. 박스가 얼마나인지 한번 자로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자로 재어 보면 대충 30cm 정도 됩니다. 29.6 정도 되는데 26.7 대충 길이는 30cm. 예전에 우리가 만들 때 보면 이 어린 나이에 고사리 손으로 뭐 국민학생 시절에 요거를 만들려면 우리가 손이 조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도 그 당시에 작은 손으로 만지다 보니까 이 박스가 엄청 크게 느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큰 겁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추억에서는 이 박스가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막상 보면 크게, 지금 우리가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옛날 당시 꼬마의 눈높이로는 비교하면 좀 안 맞죠. 그래도 뭐 30cm 정도 되니까 크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1:20 스케일이니까 나름 크기도 괜찮은 것 같고, 설명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서울 성북구에 아카데미 과학교재가 있었다고 적혀있고, 여기 보면 조립식으로 어린이의 지능개발용이라고 적혀있네요. 당시에는 뭐 거의 어린이 지능개발용이었죠. 박스 아트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고, 근데 조금 이상하게 좀 다르죠. 남바가 번호판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남바 번호판이네요. 분명히 여기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원판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일본 그 제품하고 똑같네요. 일본 제품을 보면 875라고 적혔죠. 여기 875라고 적혔죠. 875입니다. 그대로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의외네요. 보통 보면 최소한 요 서울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원판 그 박스 아트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케일 정밀 모형 모터 동력이라고 적혀있네요. 모터 동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하기 전에 알아둘 일 해서 아카데미 과학교재사 공작부 제공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 5층 과학부 직매점을 이용하실 것이라고 적혀있고, 당시에는 뭐 서울 가본 적이 없죠. 꼬맹이 때는 뭐 지방에 있기 때문에 서울 구경도 못했고, 아무튼 서울은 그냥 꿈이었죠. 지금이야 뭐 서울 갈락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자면 부품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부품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후엔더 밀러 뭐 바디 사이드바 등등 뭐 예전 그 영어 방식의 뭐 레바 사이드 램프 이래 있고, 후론트 대후 적혀 있고, 대시보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래 적혀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거는 적이 없어요. 부품도 없고 이런 식으로 A 부품 켜서 이제 이것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자동차 전문가 아닌 이상 뭐 자동차 명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 부품, A 부품, 뭐 B 부품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타이어가 5개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몸체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 금속 달기, 그러니까 접점을 건전지 집어넣으면 움직여야 되니까 메탈 부품을 먼저 장착을 합니다. 차대에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꼽아주고
옆으로 이제 옮겨주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잘 보고 해야 됩니다. 당시 8살 9살 어린이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못 나사라고 저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저 스위치를 고정하는 부품 같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는 이런 식으로 기아 샤프트를 꼽아서 휠을 꼽아줍니다. 뒤에 호일이 똑바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무를 대고 방치질을 한다 적혀있고, 그 다음에 모터를 달아줍니다. 피니언 기어를 장착해서 이런 식으로 꼽아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리벳도 이런 식으로 살살살 두르고. 난이도 조금 있죠. 어린이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은 요즘 어린이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손으로 가지고 노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달고,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양쪽에 꼽아 가지고 이쪽 바퀴를 돌리면 저쪽 바퀴도 똑같이 움직였던, 좌우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 이제 앞에 그릴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계기판 뭐 등등 달아주고, 옆으로 가서 이제 기어도 달고, 이게 또 우엔들로 되어 있네요. 일본 차다 보니까 우엔들입니다. 자핸들이 아니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엔들로 되어 있네요. 뒤쪽에도 타이어를 장착해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창을 달아주고, 각종 사이드 램프부터 해가 시트를 달아주고, 헤드라이트도 박아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번호판도 달아주고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에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2개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주면 사용이 가능하고, 이 뒤쪽에 보면 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런 완성입니다. 이런 완성이고, 옛날에 이거를 조립하면 이게 이제 메인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엄청 크게 이렇게 금형에다가 파놨고, 지프라고 또 이제 번호판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휀다고, 여기 기름 줄구 같습니다. 줄구고, 이거는 이제 앞에 전면 유리창이 있고, 와이퍼도 위에서 내려오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메탈 부품들이 이렇게 나사하고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명 런너로 되어 있어 유리창이죠. 유리창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릴로 되어 있고, 이건 아마 뒷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차체죠. 생각보다 꽤 커요. 생각보다 이 제품 자체가 우리 꼬맹이 때 만졌을 때도 크게 느껴졌는데, 역시나 한 14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한 14cm 정도 되니까, 당시 애기 손이 커봐야 한 요 정도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 1.5배 이상 크다고 느껴지시면 됩니다. 어린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 보면 또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 하부판이죠. 여기가 이제 건전지 들어가는 부위인데, 하부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조금 거칠게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시트 등받이 같은 거로 되어 있고, 여기도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아무래도 금형 기술이 요즘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데, 당시엔 그래도 아카데미가 제일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요즘 금형, 신금형하고 비교하면 이런데 보면 찌끄레기들 같은 것도 있고, 완전 역시 고전프라는 고전프랍니다. 완벽하지 볼 수가 없고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아카데미 제품이라는 게 좀 있고, 이거는 이제 뒷대우 같습니다. 뒷대우 이제 판 스프링 같은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시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핸들도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건전지를 닫아주는, 근데 여기도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작동이 될까요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후들 리도 없고, 혹시나 만든다 하면 안 되면 다른 미니카
모터를 갖다 넣어도 되고, 그리고 추억에 이제 여기 아카데미 본드, 요 본드가 엄청 추억이 가득하죠. 보기만 해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여기를 잘라서 썼지만 나중에 여기 기퉁이를 살짝 손톱깎이로 살짝 쳐가지고 여기로 짜가지고 쓰는 게 제일 미세하게 조립하기 딱 좋았거든요. 그게 딱 기억나고, 여기 보면 이제 우엔들이다 보니까 계기판도 있고, 이게 뭐 라디오겠죠 아마. 라디오나 뭐 그런 거. 여기 페달도 아마 수동이니까 크러치하고 브레이크하고 뭐 악셀이 있고,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키트 같습니다. 그리고 발통이 여기 있는데, 예전 아카데미 제품들 보면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종이띠가 이걸로 포장은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있다는 거는 일단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카데미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 오래된 제품입니다. 후반에 나온 제품일수록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없어지고 그냥 이제 봉지로만 이제 포장을 되어 있고, 타이어 보면 트레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옆면을 보자면 여기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미쉐린 뭐 한국 타이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카데미 과학 타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카데미 과학 타이어. 여기도 뭐 숫자가 적혀 있네요. 여기 보면 뭐 아마 사이즈겠죠. 뭐 16인치인가 14인치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모터를 굴릴 수 있는 수지 기어가 들어있네요. 뭐 메탈 기어만 좋지만 저는 이 제품 메탈 기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일본 것도 메탈 기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부품을 조립하기 전에 요즘에는 노란 딱지가 들어있는데, 예전에는 이 아저씨가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저씨가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고 아프터 서비스입니다. 아프터 서비스. 그래서 대구를 보니까 합동과학이 있고, 김천에도 김천 왕구라고 있었죠. 2국에라는 걸 엄청 오래된 전화기죠. 전화번호로 되어 있고 22국에 33국에 이런 식으로 전국에 다 있었네요. 거의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의외로 경상도가 많네요. 제주도 하나 있고 광주 하나 있고 대전 있고, 강원도는 없네요. 경기도도 의외로 없습니다. 서울 하나 있고 부산 하나 있고 대구 하나 있고 김천, 영주, 안동이 있는데, 와, 경북에 그러면 3개나 있네요. 대구 빼고 3개나 있으니까 경북이 상당히 또 프라모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반조립, 이미 조립을 했는 끝난 제품 교환되지 않으니까 부품 확인을 잘 하고, 솔직히 이때도 문제가 뭐냐면 이 제품을 샀는데 이 발통이 없다, 누가 이거 훔쳐가는 거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애들이 중간에 훔쳐가기 때문에 집에 와서 확인을 하고, 없으면 바로 그 구입했는 완구점이나 문방구 찾아가서 아주머니 이게 없어요 이래야 돼야지, 바꿔주지. 며칠 있다가 이게 만들다가 이게 없으면 안 바꿔줍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자꾸 이상하게 그 애가 샀는데 자꾸 없어졌다 하면 네가 빼돌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교환해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항상 구입할 때 뭐든 잘 살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게 없더라고요. 이 제품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 메인 바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문의를 해놨는데, 뭐든 구입하면 부품이 제대로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시고 포장을 하시든 조립을 하시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 옛날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발통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꺾으면 얘도 똑같이 꺾이거든요. 그래 한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이제 전원을 켜서 방바닥에 놓고 뱅글뱅글 굴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게 만약에 그 자동차잖아요. 한번 오래 있으면 이 뱅글 이제 돌리면 계속 이렇게 돌거든요.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1980년대의 추억이 있는 아카데미 찝차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이가 한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에는 흔하게 보기 힘들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이게 거의 뭐 만났는 게 30몇 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만났네요. 참 옛날이 그립습니다. 이제 다들 나이가 많아서 이제 흰머리도 나고 막 이제 좀 어제 보면 서글픈데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제품 하나 보면서 야 그래도 이거 옛날에 내 꼬맹이 때 만들던 추억이 생각난다, 그런 게 느껴지면 조금이나마 옛날 생각하면서 좀 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아무튼 요 아카데미 찝차 요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옛날 추억이 가득한 아카데미 찝차. 다음에는 또 다른 색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